자, 이제부터 한 4단원 정도에 걸쳐서 함수라고 하는 형태를 소개할 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메서드라고 공부했어요. 근데 메서드를 직접 구현할 건 아니고 SQL 안에, 즉 정확하게는 마리아DB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호출하기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걸 호출할 때 필요했던 2가지 요소, 파라미터,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반환되는지에 대한 리턴 값이었죠. 요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SQL의 함수는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계산할 때 쓰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를 요약하거나 가공, 혹은 의미 있는 정보 추출할 때 씁니다. 되게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자, 크게 집계함수랑 단일행 함수가 있는데요. 단일행 함수는 딱 하나의 결과 행을 반환하는 경우예요. 집계함수는 여러 개의 행의 값을 하나로 요약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합계, 평균, 최대값 이런 거는 값이 한 개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수 테이블에 보면은 급여가 있죠. 급여의 합계를 내시오. 자바였으면 반복 돌면서 다 합계를 생각했다고요. 근데 SQL은 그냥 함수 하나 딱 호출하면은 모든 행의 합산을 그냥 해줘요. AVG, 평균, 맥스, 최대값 이런 함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통칭 집계 함수라고 해요. 자, 요번에는 요 파트에서 단일행 함수만 쓸 거예요. 집계 함수는 파트 3에서 나와요. 자, 단일행 함수는 여러 개 행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 각각의 행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어퍼는 대문자, 라운드는 반올림, 랭스는 글자 길이에요. 대문자로 바꿔라라고 하면 만약에 교수의 아이디를 대문자로 바꿔라라고 하면 모든 교수를 다 합쳐서 대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교수 한 명 한 명 대문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줄씩 작용하는 함수들. 자, 단일행 함수 유형, 문자열, 숫자, 조건이나 널처리, 날짜 함수, 형변환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종류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집계 함수를 볼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능들은 자바에도 똑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QL에서 셀렉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셀렉트 결과를 다음 주에는 셀렉트 결과를 자바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거를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SQL로 내가 값을 가공해서 넘길지 아니면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값을 자바로 넘겨서 자바에서 반복문 돌면서 가공을 할지 그건 그냥 개발자 취향 문제야. 양쪽에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자열 함수부터 볼게요. 뭐 예시는 뭐 지금 봐봤자 어떤 기능인지 감이 안 올 테니까 이거는 예제들 통해서 하나하나 봅시다. 자, 문자열 함수 종류입니다. 쏘르륵 하고 나오고요. 요 문제들은 제가 이제 코테 문제들 풀어보니까 이 함수들이 좀 쓰이네? 라고 했던 것들 위주로 추린 거예요. 코테 문제가 레벨 2, 3부터는 함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씩 봅시다. 어퍼. 대문자로 바꿉니다. 자,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교수의 아이디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해서 급여 오름차순으로 출력하시오. 자,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여 조건이 500만 원 이상. 교수의 아이디인데 대문자로 변환하라는 거죠. SQL 함수에는요, 파라미터가 컬럼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변수값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컬럼을 지정했을 때 그 컬럼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싹 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리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 방법이 없어요. 나도 몰라요. 얘가 어떻게 작용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할만하죠? 루어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학과들의 이메일을 모두 소문자로 출력하시오.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학과라 그랬어요. 등록되지 않은 애들은 제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이 is not null. 예제들마다 이렇게 그 사이드로 검색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서 검색 조건 설정하는 법도 같이 보세요. 왜냐면은 검색 조건을 하기 전까지는 전체 행을 계속 출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 50개, 60개씩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PPT에 붙여넣기도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맨날 생략이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생략을 안 시키고 전체를 보여주려면 원하는 것만 뽑아야 되니까 검색 조건이 은근히 많이 나올 거예요. 몇몇 케이스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략 들어간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해요. 차 랭스, 글자의 길이에요. 글자 수인 거지. 자, 이름이 5글자를 초과하는. 기본적으로 함수는 잠깐 전 페이지 왔어요. 이렇게 출력할 때 값을 가공해서 출력을 해요. 근데 검색 조건 자체를 가공된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자, where 차 랭스 dname. 차 랭스는 글자 수를 반환을 해요. 문자열의 글자 수. 자, 그러면 학과 이름의 글자 수가 5를 초과하는 거.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5글자를 초과하는 학과의 이름과 이름 글자 수의 길이를 내림차순으로 조회하시오. 자, 그러면 order by 글자 수에 대해서 역순정렬. 그러니까 항상 select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함수를 select절에서 쓸 경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where절에서 쓰면은 함수 적용 결과를 검색 조건으로 쓰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함수 결과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코딩 테스트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코테에서는 이렇게만 써도 바로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SQL문에 대해서는 코딩 테스트가 코드 효율성을 안 따져.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짜면은 혼나요. 어저께 사칙연산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어저께 사칙연산 결과로 정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셀렉트에서도 사칙연산하고 오더바이에서도 사칙연산하면은 똑같은 연산 2번 하는 거니까 셀렉트에서 별칭 때 as 키워드로 별칭 때리고 그 별칭을 끌어다가 쓰라고 그랬죠. 올더바이절의 특징은 별칭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웨어절은 별칭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5글자 뽑아놔요. 그래서 별칭을 적용해. 그러면 모든 행에 대해서 레코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계산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거지. 그러면 함수를 아까 전 페이지를 3번 호출했잖아요. 똑같은 함수를. 여기는 2번 호출만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D, name, len이 5보다 큰 거 안 됩니까? where절은 별칭을 못 써요. 문법상.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효율성 얼마나 따지는 코테 문제 되게 열심히 풀면 그거 되게 집착해요. 실무 가면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효율은 SQL 효율이에요. 프로그램 성능은 SQL이 다 먹고 가요. 그래서 개발자 실력은 SQL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거지 코테한 문제 덜 풀 줄 아는 아이가 필요 없어 그거 진짜.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개발자 뽑을 때 코딩 테스트 보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순전히 이제 그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좀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된 거지. 아니야. 불필요해 코테.
제가 생각하는 그 코딩 테스트든 웹사이트 웹 개발자라고 하면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일부러 에러를 좀 심어놔요. 그 코드를 이제 노트북에 담아줘. 그거를 이제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한테 딱 주고 검색해도 돼. GPT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어. 딱 빈 공간에 그 노트북 한 대 딱 딸렁 던져주고 제한 시간 1시간 에러 고치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러를 찾아내고 고치느냐. 제가 봐선 그게 진짜 코딩 테스트예요. 실무적인 입장에. 그것만 고칠 줄 알면 자기가 쓰는 알고리즘이 뭔지 알 필요 하나도 없다고. 어차피 급하면 알고리즘은 자기가 어떻게든 아이디어 짜서 구현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현해도 돼. 돌아가기만 하면 돼. 자, 오더바이저에는 쓸 수 있다면 별칭을 갖다 쓰는 게 SQL 처리 효율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진짜 나중에 가면은 실무에서 되게 큰 성능 이슈로 다가오니까 이런 거는 잘 체크해 놓으세요. 1학점 과목의 이름과 학점, 그리고 학점을 합쳐서 과목명 괄호 열고 n학점 형식으로 이어붙여라. 자, 여기는 콩캣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콩캣 함수는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붙여요. 얘는 특징이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어요. 네임 컬럼, 그리고 요건 문자열이죠. 여는 괄호, 그리고 학점, 그리고 닫는 괄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콘캣 헬로 월드 라고 하면은 헬로 월드 되는 거예요. 자바는 플러스로 연결했는데 얘는 좀 사뭇 다르죠. SQL은 컬럼끼리 더하기는 숫자끼리밖에 못해요. 더하기 빼기는. 자, 이름과 학점, 그리고 과목 이름 괄호 열고 학점 괄호 닫고, 이거를 서브젝트 인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자, 과목 테이블에서 했고요. 학점이 1학점인 과목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붙인 문자열을 과목 이름의 오름차순 형태로 정렬하시오. 얘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죠. 요거 기준으로 정렬이 된 거죠. 자, 이메일이 있는 학과. 그럼 이메일이 널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 주소의 두 번째 문자부터 네 글자. 서브 스트링이에요. 이메일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네 글자. 자바에도 서브 스트링 있죠. 차이가 자바 같은 경우는 숫자값 두 개가 둘 다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자바라면은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인덱스가 4인 위치까지야. 근데 얘는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네 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덱스 6까지 가겠지.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뭐 서브 스트링 2,1이라고 하면 자바는 에러야. 왜냐면 글자를 자를 때 인덱스가 역행을 못해요. 근데 얘는 2,1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인덱스가 2 위치부터 한 글자니까. 차이가 좀 있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덱스 카운트 할 때 0부터 카운트 하죠. 배열이건 문자열이건 죄다 0부터 카운트해. 저 이거 20년째 헷갈려요. 수업할 때만 기억나지. 자, 얘는 SQL은 글자 인덱스를 1부터 카운트해요. 자, 이게 자바였다면 ECON 골뱅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0, 1, 2, 3,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자를 거야. 자바였다면. 근데 SQL은 1부터 카운트 한단 말이야. 1, 2, 3, 4, 5란 말이에요. 그래서 SQL은 C부터 잘라요. 여기 C부터 나오잖아. 1부터 카운트 한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짜증나요, 이거. 근데 뭐 어쩌겠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적응해야지. 자, 레프트 1. 네임 컬럼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자, 이름이 김이고, 성이 김이고, 그럼 이름에서 한 글자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름, 라이트, 네임 컬럼에서 라이트 2. 오른쪽에서 두 글자. 자, 성이 김이고, 직급이 부교수인. 이거 좀 잘못됐다. 그러면 레프트 요게 김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부교수인, 교수의 성, 이름, 직급. 이게 요 조건이 있으면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쵸? 김씨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성이 김이고라고 하고 싶으면 where절에서 where left name 1이 김. 이름을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놓은 게 김이고, 직급이 부교수 and 포지션이 부교수인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단 지금 요 문제에서는요, 모든 이름은 세 글자로만 구성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름이 두 글자가 넘어가면은 요 커버만으로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름이 세 글자를 넘어가는 경우에 성이 한 글자일 때 이름이 세 글자 이상이라면 이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write name. 성이 한 글자라 그랬어. 그럼 전체 글자 수 이름에서 빼기 1한 거.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이름 글자 수에서 성에 해당하는 한 글자 빼고서 오른쪽에서 취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SQL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함수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가. 보통은 문제들이 그게 레벨 2, 3쯤이에요. 레프트 str에는 문자열 왼쪽부터 n글자, 그 다음에 right strl은 문자 오른쪽부터 n글자를 추출한다. 102번 학과의 교수 이름 중 2를 리로 바꾸어서 출력해라. replace라는 함수예요. replace str from to예요. str에서 from을 찾아 to로 바꿔요. 그러니까 name에서 2를 찾아서 리로 바꿔요. 없으면 그냥 놔둬요. 그래서 102번 학과 교수에 대해서 출력했더니 이 씨가 2명 있었나 봐요. 2개 바뀌었죠? 2라는 글자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의 뒷부분이 gmail.com인 교수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라이크한 상자 쓰지 말고 조회해라. in str 함수예요. 이거 자바에서 쓰던 index of랑 똑같거든요. index of가 자바에서도 그 문자열이 나타나는 시작 위치를 리턴한다 그랬어요. 얘도 in str, str, sub str은 문자열 str 안에서 sub str이 있는 위치를 반환해요. 문자열이 1부터 시작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0을 반환해요. 자바는 0부터 시작하고 포함되지 않은 -1을 반환하죠. 자, 그 말인즉슨 gmail.com이라는 거에서 in str을 사용하면 못 찾으면은 0이고 찾으면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in str을 통해서 문자열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메일에서 gmail.com이라는 문자열을 검색했더니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gmail.com에 대한 in str이 0보다 크겠죠.
실제로 얘는 like 현상을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메일 like %gmail.com 이라고 검색해도 되긴 해요. 결과 똑같아. 검색 조건이. 근데 like 현상이 성능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like 현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101번) 학과 소속 교수들 중에서 그러면 일단 where저리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0일인 거죠. 교수 번호를 5자리 숫자로 만들고 왼쪽에 0을 채우고 교수 이름은 공백 포함 10자리로 만든 다음에 두 값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요 L패드랑 R패드라는 함수인데요. 요 함수가 자격증 시험 단골 문제야. 자, L패드는요, 패딩이라는 게 여백을 뜻해요. 레프트 패딩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d에 해당하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id가 12예요. 그러면 0을 5자리가 될 때까지 레프트에다 채우는 거야. 빵빵빵. R패드는 반대예요. 네임 필드가 있어. 네임 필드가 여기 결과가 참이경이야. 여기에 공백을 10자리가 될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럼 공백이 3개 더, 아니, 7개 더 붙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대괄호 넣고 띄어쓰기 하나 넣고 이렇게 되게끔 결합하래요. 그러니까 앞뒤에다가 대괄호 채워주고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될 때까지 결합해주면은 콩캣 가로 L패드 결과 닫는 괄호 여기 띄어쓰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R패드 요거 결과. 요만큼이고 요만큼 요만큼. 자, 교수의 급여가 10,000원 단위로 조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1만을 곱해서 원 단위로 환산을 한 다음에 1000단위 구분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포맷하라. 포맷이라는 함수예요. 자, 포맷, 숫자를 주고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일단은 이 포맷 함수의 역할은 우리 그 돈 표시할 때 세 자리마다 쉼표 찍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그래서 뒤에 .00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급여에다가 만을 곱해요.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는 게 100만 단위였거든. 300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실제 실제 이제 10,000원 단위로 환산하려면 하나, 둘, 셋, 4개 붙여주면 3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만을 곱한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수는 이제부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잘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오전은 요거까지 할게요.